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니콜라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니콜라에 나온 이슈들도 많고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테슬라를 비롯하여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니콜라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또는 조정의 가능성이나 하락의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레 호펠만이라는 이제 에너지부의 새로운 사장을 니콜라가 임명을 했습니다. 니콜라 하면은 계속해서 뭐 사기 기업이다. 또 그리고 사장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뭐 마크 러셀, 스티브 거스키 이런 식의 사장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 올레 호프만도 앞서서도 제가 사장들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분명히 이분들이 굉장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콜라 에너지 사장으로 임명된 오펠맨은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국제 에너지 임원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에너지부를 맡아서 분명히 제가 니콜라를 이야기 드릴 때 수소 트럭이나 전기 트럭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이 수소 충전소, 니콜라의 큰 그림은 이 에너지, 수소를 파는 회사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올레 호펠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사장을 했고 또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플러그 파워에서 수년간 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플러그 파워는 분명히 이 수소나 전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유능하신 분이 와서 이런 니콜라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니콜라가 계속 사기 기업이다, 뭐 상패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사장으로 들어오고 또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니콜라의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수소 트럭, 전기 트럭, 뭐 리콜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리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결국에 이렇게 됐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니콜라는 트럭도 중요하지만 이 트럭에 넣을 이 에너지 수소를 파는 회사가 훨씬 더 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더 성장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면 넬과의 협업을 통해서 수소 허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넬은 앞서서부터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넬이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넬은 분명히 수소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넬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니콜라와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니콜라 회사 혼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자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생산량도 잘 나와 있고 분명히 나중에 수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4분기 연간 실적 발표 일자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 날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링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2월 22일 날 뭐 이런 뭐 4분기 실적 발표나 뭐 Q&A 이런 것들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22일에 발표되는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수소 트럭이 얼마나 팔렸는지 또 재무제표의 건전성이 더 나빠지진 않는지 또는 재무제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이런 식의 행보나 또는 약간의 조정 또는 약간의 상승 이런 식이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재무제표가 조금만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니콜라가 분명히 날개를 달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실적 발표는 잘 주목해 놓으셨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니콜라 이 영하 10도의 캐나다 엘버타라는 도시에서 이 도로주행 연습을 했는데 510km의 역사적인 거리를 마쳤다. 자, 이렇게 밖에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거리뷰 이때 날씨들을 찍어봤을 때 이 정도의 눈이 많이 내리고 영하의 날씨에서도 이 500km 이상이라는 거리를 안정적으로 갔다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고 이렇게 도로를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들이 이렇게 굉장히 잘 깔려 있지만
미국이나 또는 북미, 유럽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이런 평지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도로를 정확하게 잘 달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다 깔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수소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 분명히 니콜라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뭐 북미, 캐나다, 유럽 등은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수소 트럭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들은 충분히 이런 거리들에서 계속해서 달려줄 수 있는 트럭커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트럭커들이 분명히 이 수소 트럭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이나 캐나다에서도 이런 이제 수소나 친환경차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나왔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일부 퍼센트들은 수소 트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수소 트럭이 이런 운송을 하면서 넣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 구축하게 된다면 분명히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니콜라의 주요 주주 현황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20대 주주가 35.22%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뭐 노르웨이에서도 국부 채권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금액이 뭐 다른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뭐 엄청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많은 주주들이 있고 이런 ETF나 이런 국부 채권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니콜라의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니콜라의 최근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니콜라가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나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모두 하락하는 반면 니콜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상승을 유지했고 또 상승 추세선도 살짝 형성이 되었고, 약간의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봉에서는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21선 아래로 내려오고 또 그리고 골든크로스까지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5주선을 살짝 돌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상승을 유지했더라면 다음 주가 되면 10주선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풀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매수 기회가 올 타이밍을 보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구간은 단기적으로 20주선과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주선과 멀어졌을 때 살짝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의 20주선과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적당량 뭐 남는 돈으로 약간은 매수해 볼 수 있는 적은 비중, 뭐 5%에서 10% 사이로 비중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춰서 잘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